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최근에 정말 황당한 일을 겪고 빠르게 파혼해버린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까딱하면 팔자에도 없는 시어머니랑 결혼 시작부터 같이 살 뻔했지 뭐예요. 뭐 굳이 파혼까지 했어야 하냐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은 저더러 잘했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올해 초 양가 상견례까지 마친 상태에서 내년 봄에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았었어요. 원래는 올가을에 결혼식을 할까 했는데 제가 정말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 예식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올가을까지 예약이 꽉 차 있더라고요. 거기다 양쪽 집안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도 무리해서 올해 하는 것보다 내년이 낫겠다고 판단을 내렸죠. 애초에 저는 신혼집은 전세로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전세로 들어가는 순간 집을 사는 건 물 건너 가는 거라면서 집값이 더 뛰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집을 구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남자친구가 한참 대출을 알아보다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군요. 집매매 대출에 있어서 신혼부부 대출이 월등히 조건이 유리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제안을 하대요. 저도 처음에 남자친구 말을 들었을 땐 혹했죠. 그래서 같이 은행까지 방문해서 상담도 받고 혼인신고부터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아빠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아직 결혼이 1년 가까이 남았는데 무슨 놈의 혼인신고를 벌써 하냐고 절대로 안 된다 노발대발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차피 결혼할 사이지 않느냐, 예식장 예약까지 다 해놓은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반대하시는 걸 이해 못하겠다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기도 했지요. 물론 기본적으로 저는 아빠나 엄마의 말씀에 거스르는 법이 없었던지라 아빠의 의견대로 혼인신고는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아빠의 말을 들은 게 신의 한 수나 마찬가지였네요. 아무튼 아빠의 반대 때문에 남자친구와 많이 싸웠어요. 남자친구의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애초에 전세가 아닌 집을 사야겠다는 건 네 생각 아니었냐. 그러니 혼인신고 안 해준다고 짜증내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거라 따졌더니 남자친구도 별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본인의 고집을 꺾지 않고 남자친구는 본인이 모은 돈 탈탈 털고 예비 시어머니의 노후자금까지 합쳐서 결국 자기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물론 제법 많은 금액의 대출도 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대출금은 내년에 우리 결혼하고 나면 저랑 둘이 버는 돈으로 같이 갚아나가기로 했어요. 사실 전세 말고 집을 매매하는 문제 외에도 집을 사는 시기에 관해서도 저희는 서로 말이 많았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결혼은 내년에 하는데 왜 벌써부터 집을 사야 한다고 난리를 피우는지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그냥 올 연말부터 천천히 알아봐도 충분할 텐데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는 제 질문에 남자친구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집값이 계속 이렇게 오르는 거 모르냐고 좋은 급매물이 나왔을 때 빨리 사야지 안일하게 생각하다가는 나중에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요. 사실 남자친구의 말도 아예 틀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원래 작년 초에 결혼 이야기가 먼저 나왔을 때가 있었는데 잠깐 우물쭈물 시간을 미루는 사이에 집값이 폭등하는 걸 눈으로 목격을 했거든요. 저희가 처음 신혼집으로 눈독을 들였던 집이 당시에는 3억이 채 되지 않았어요. 신도시라고는 해도 지방이다 보니 집값이 그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았거든요. 분명 연초에 2억 7천부터 2억 9천, 금매가 뜨면 2억 6천에도 있던 집이 갑자기 여름이 되니까 3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3억 5천씩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때 결혼을 할까 말까, 집을 살까 말까 고민을 했던 저희로서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잠깐 망설인 대가로 몇 천만 원을 손해본 기분이었거든요. 아무튼 한번 그런 경우를 당해보니 남자친구의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집값이 오를 확률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일단 살 수 있을 때 사놓아야 한다는 그 말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죠.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몇 해 전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머님 혼자 계시긴 한데 그나마 같은 동네에 남자친구 이모님들이 두 분이나 살고 계셔서 크게 외롭지는 않으시다네요. 아무튼 30평대 아파트를 매매한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집을 그냥 두기로 했었거든요. 하지만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새 집에서 더 가깝다면서 어느 순간 이사를 해와서 혼자 살고 있더군요. 거기서 살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는 자기가 쓰던 컴퓨터랑 이불 정도만 가져와서 지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살림살이가 없으니까 살기에 불편했나 봐요. 자꾸만 저한테 혼수 좀 미리 하면 안 되냐고 재촉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침대가 없어서 바닥에 자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자기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도 안 좋은 거 아니냐는 뭐 시시껄렁한 농담을 하길래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진지하게 혼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어차피 결혼할 때 혼수는 제가 전적으로 하기로 한 거니까 충분히 사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1년 가까이 결혼이 남은 상태에서 저는 쓰지도 못할 가구를 산다는 게 조금 내키지가 않았어요. 거기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좀 보수적이시라 결혼 전 동거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세요. 그러다 보니 저는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침대 사달라는 남자친구의 부탁을 마냥 거절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왕 미리 할 거 침대뿐만 아니라 혼수 중에 일부라도 미리 해줄까 싶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아빠가 말리시더라고요. 무슨 혼수를 벌써 드리냐며 그렇게 불편하면 다시 사돈네로 들어가면 간단한 거 아니냐 하시면서 말이죠. 물론 아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지난번 혼인신고 거절할 때 한 번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침대는 먼저 사주기로 했어요. 몇 달 쓰겠다고 작은 간이 침대 사서 쓰라는 것도 너무 매정한 것 같고 다른 가전제품들이야 내년에 신상 세트로 맞춰서 들어가겠지만 침대는 먼저 해줘도 될 것 같았거든요. 뭐 원래는 침대도 소파랑 같이 백화점에서 세트로 맞출 작정이었지만 급하게 침대 먼저 해주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는 힘들고 인터넷에서 킹사이즈 매트와 프레임을 적당한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 몇 년 쓰다가 그 다음 침대를 맞출 때 제대로 좋은 브랜드 제품으로 할 생각이었죠. 그렇게 원하는 대로 남자친구를 위해 침대를 먼저 사줬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결혼식 올린 다음 신혼집 들어가는 시기에 맞춰서 혼수를 전부 넣을 거라고 말을 했는데 그 후로도 자꾸만 징징대는 거예요. TV며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까지 미리 사주면 안 되냐고 하길래 그럴 거면 우리 아빠 말씀대로 차라리 결혼식 할 때까지 본가에 가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절대로 싫다네요. 내가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좁은 집에서 살겠냐고 하면서 오히려 저한테 성질을 버럭 내는 겁니다. 어머님 댁은 방 하나 있는 작은 빌라고 이번에 집을 구해서 남자친구가 나오기 전까지는 거실에서 침대를 놓고 살았대요. 그런 환경에서 살다가 이제 30평대 아파트에서 살게 되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싫었겠죠. 하지만 그걸 왜 저한테 짜증을 부린답니까? 그 후로도 TV랑 세탁기, 그리고 냉장고만이라도 좀 어떻게 안 되겠냐 저를 졸랐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저라고 결혼해서 새 제품들을 쓰고 싶지 남자친구가 거의 1년을 혼자 쓰던 낡은 중고 제품 넘겨받고 싶겠습니까?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1000번도 넘게 싸우게 된다더니 저희는 유독 많이 다투게 되더라고요. 이럴 거면 차라리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지금까지처럼 친정부모님과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신혼집을 처음에 계약했을 때 두세 번 가보고 얼마 전에 제가 사준 침대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또 한 번 들렀던 게 마지막이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거리가 꽤 멀기도 했거니와 저의 출퇴근 동선이랑 완전히 상관없는 곳이라서 시간 내서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거기다 일을 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오히려 데이트를 할 기회가 거의 없었죠. 그나마 만난다고 해도 밖에서 만나서 영화 보고 드라이브하러 다녔으니까 신혼집에 더더욱 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와 또 혼수 문제로 크게 다툰 적이 있거든요. 거의 일주일을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지냈는데 연애를 3년 동안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많이 다툰 적이 있나 싶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먼저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어야겠다는 생각에 직접 찾아가서 마음을 풀어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평소 그쪽 동네는 잘 가지 않는데 일부러 퇴근길에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초밥까지 사들고 몰래 집으로 찾아갔어요.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랑 현관문 비밀번호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관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분명히 제 생일로 해놓는다고 했고 저도 직접 문을 열었었거든요. 언제 비밀번호를 바꿨는지 궁금함과 동시에 불현듯 안 좋은 생각까지 들 때쯤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께서 저를 맞이하더군요. 설마 다른 여자가 있나 의심했던 제 마음이 한순간 안심이 되면서도 어머님이 여기 웬일인가 궁금해졌죠. 어머님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더니 얼마 전에 침대 설치하는 거 구경하러 왔을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집안 내부가 보이더라고요. TV, 냉장고 등 온갖 세간살이가 전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신제품들은 아니고 어떤 것들은 아주 오래된 가전들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어머님 댁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죠. 기분이 아주 이상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어째서 내 신혼집에 어머님 물건들이 자리를 잡게 된 건지 온통 머릿속에는 의문투성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큰 방으로 들어가니 제가 남자친구에게 사준 침대 위에 어머님 옷가지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거기다 어머님 댁에서 봤던 찜질기를 보자마자 이 침대를 누가 사용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렸죠. 아무리 둘러봐도 남자친구의 짐이 안 보이는 걸 보니 분명히 큰 방 전체를 어머님이 쓰시는 게 확실했습니다. 순간 기분이 너무 나빠지더군요. 자기 허리 아프다고 하도 난리쳐서 미리 혼수로 넣어준 침대를 어머님이 쓰신다는 것도 화가 났지만 그보다 더 저를 열받게 한 건 어머님이 여기서 살고 있다는 사실과 그걸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알겠다고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며 집으로 가려는데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남자친구가 내리더라고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남자친구에게 차근차근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상황인 거냐고요. 우리 신혼집인데 왜 이 집에 어머님이 계시냐? 내가 사준 침대를 어머님이 쓰는 건 또 무슨 이유이며 어머님 세간살이가 여기에 있는 이유까지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변명이 가관도 아니었네요. 여기에 냉장고도 없고 세탁기도 없어서 살기가 불편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혼수를 사줄 때까지 엄마를 이사시켰답니다. 이게 납득이 되시나요? 솔직히 저는 안 됩니다. 과연 내년에 우리가 결혼하고 이 집에 살림을 시작하면 어머님께서 순순히 나가실지 쉽사리 믿어지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그럴 리 없다고 분명히 자기랑 약속을 했다는데 아니 그럼 굳이 이사를 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냥 자기가 어머님 집에 들어가서 살면 모든 게 해결이 될 텐데 겨우 1년도 안 되는 시간을 살려고 집안 모든 살림을 가져온다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만약에 남자친구 말대로 어머님을 내년 초에 다시 내보낸다고 해도 왕복 이사 비용은 또 누가 대고요.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파트 복도에서 저희 두 사람의 말싸움이 점점 커졌고 저는 저대로 열받아서 남자친구한테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할 테니까 이 집에서 너랑 니네 엄마 둘이서 잘 살아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준 침대는 내가 한 번도 누워본 적도 없으니까 당장 침대값이나 계좌이체 시키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남자친구 어머니가 뛰쳐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말싸움을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현관문에 귀를 대고 그 안에서 엿듣고 있었나 봅니다. 저보고 지금 뭐라고 했냐고 이년저년 찾으시며 순식간에 제 눈앞이 번쩍하더라고요. 정신없는 사이에 뺨을 한 대 맞았고 그 뒤로 다시 달려들려고 하는데 남자친구가 가로막았어요. 여기 더 있다가는 한두 대로 안 끝나겠다 싶어서 저는 계단으로 그냥 빠져나와 버렸어요. 위에서 그 아줌마가 욕하는 소리도 들리고 남자친구가 따라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리길래 저도 모르게 겁이 나서 헐레벌떡 뛰어 내려가다가 발목까지 접질러 버렸네요. 겨우 내려온 저는 때마침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서 제 몰골을 보신 엄마 아빠가 당연히 눈이 뒤집어지셨죠. 그 여자를 가만 안 두겠다며 아빠가 뛰쳐나가려고 하시는데 엄마랑 제가 겨우 말렸네요. 지금 만나게 했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괜히 아빠가 잘못될까 봐 무서웠던 것도 있어요. 엄마가 일단 병원부터 가자고 해서 제가 뺨 맞으면서 입술이 살짝 터진 것과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발목 염좌가 생긴 걸로 진단서를 끊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중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대신 전화를 받으시더니 어디 감히 내 딸한테 손찌검을 하냐고 니네 두모자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아빠가 평소에는 온화하시고 말수도 많이 없으신데 한번 화나시면 아무도 못 말리거든요. 그렇게 아빠가 무섭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니 남자친구란 놈은 얼어붙었는지 아무런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전화를 먼저 끊더라고요. 아빠는 저에게 너는 무슨 저런 놈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그 난리를 피우고 있었냐며 남자 보는 눈이 완전히 꽝이랍니다. 그 말씀에 아무런 반박도 못하고 그저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뒤로 결혼 이야기는 없던 일이 되어버렸고 제가 그 집 아줌마한테 맞은 것 때문에 경찰에 고소장까지 쓸어갔습니다. 처음엔 저한테 전화까지 해서 자기가 언제 때렸냐고 신고를 하던 뭐라던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시더니 경찰에 조사받으러 갔다 온 뒤로는 바로 꼬리를 말더라고요. 며칠 후 남자친구가 제게 먼저 연락을 해서 우리 사이에 이런 건 하지 말자고 제발 합의로 끝내자고 부탁을 하길래 제가 사준 침대값 150만 원, 합의금으로 500만 원 더 받고 고소는 취하해줬네요. 그 집 아줌마 얼굴은 보기도 싫고 남자친구를 따로 만나서 합의서를 쓰고 있었는데 아직도 분위기 파악이 전혀 안 된 건지 모든 걸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며 결혼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합의서에 사인하다 말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네요. 지금 내 뺨 때린 아줌마를 평생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라는 거냐고 내가 평생 남자가 없어서 결혼 못하고 그냥 늙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랑은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라 한마디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연락이 왔었는데 전부 거절하고 지금은 그냥 차단해버렸어요. 저희가 사는 지역이 큰 동네가 아니라서 한두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인데 제가 남친 엄마한테 뺨 맞고 파혼했다는 소문이 돌고 돌아 결국엔 제기까지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주위 사람들한테 욕배나 먹고 있을 겁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어요. 너무 빠르게 결혼을 서두르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사고가 나버리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네요. 아마도 흐지부지 얼버무리면서 혼자 사는 자기 엄마를 은근슬쩍 모시고 살고 싶었을 텐데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혼집을 내준 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짜증이 납니다. 맞은 거야 뭐 이미 합의까지 했으니까 잊어버려야죠. 말보다 손이 먼저 올라가는 아줌마인데 결혼하고 고부관계가 되었으면 정말 볼만했겠네요. 빠르게 잊어버리고 저만의 새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제 사연은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